이번 시간엔 압구정의 소문진주 1구역 미성아파트 상세 분석입니다. 미성아파트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수는 12개 동에 1245세대이고요. 1차는 34평 126세대, 50평 112세대, 58평이 84세대, 2차는 32평 459세대, 47평 192세대, 56평 272세대입니다. 거주 비율은 신현대와 큰 차이가 없는데 약간 임대 비율이 좀 높은 편이고요. 평형 비율은 30평대가 47%, 50평 이상이 53%로 이루어진 중대형 위주의 단지입니다. 용적률은 1차가 153%로 매우 낮죠. 요거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이고요. 2차는 233%, 다소 높은 편인데 모자라는 대지 지분을 강변 조망권으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1차와 2차의 정체성이 많이 달라서 몇 년 전에는 1차 분들이 1차만 따로 재건축을 하겠다 하고 나선 적도 있었는데요. 그것은 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차 분들이 지분이 많고 2차 분들이 적으니까 1차 분들이 손해를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렇게 허술하게 되질 않죠. 다 각자 정당한 계산에 의해서 지분을 주고받고 조망권을 배분하고 하는 통합 재건축이 대세입니다. 세대수나 용적률 등을 감안하면 일반 분양을 넣고 사업비를 절감하는 걸 감안할 수 있는데 역시 분양가 상한제와 재초안이 도사리고 있어서 일반 분양을 많이 하는 데 제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시나 정부에서는 재건축을 나몰라라 억제하고 있는데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풀지 않으면 강남 집값은 더 올라가겠죠. 한계에 부딪힐수록 결국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푸는 것밖에 방법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은 소유주들 편이라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6.17 조치로 인해서 연내 조합을 설립 못하면 그 이후에는 2년 실거주를 해야 분양 신청을 해주겠다 하는 독소 조항이 나왔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큰 이슈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조합 설립을 못하면 사실 가시밭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실거주를 못해서 적극적으로 동의서를 제출하고 사업에 동조하는 그런 사람들은 만약에 연내에 조합 설립에 실패하는 순간 실거주를 못했으므로 현금 청산 당할 것이 두려워 안티로 변하게 됩니다. 올 연말까지 건곤 일척에 버려야 하고요. 조합 설립에 실패하면 거래는 할 수 있지만 헐값에 사려 하겠죠. 누가 재건축이 요원한 단지를 비싸게 사겠습니까? 압구정 1구역인 미성에 대해서 지난 7월 달에 상세 리뷰를 올려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 10월 말로 접어들고 있는데 지금 많은 상황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20년 9월 25일 날 추진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단독 입후보에서 선출이 되었고요. 현재는 연번이 적힌 강남구청에서 제공한 동의서를 재진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단 시일에 60%를 돌파했다는 소식이고요. 이 부분은 2구역인 신현대도 지금 비슷한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 일주일 안 되는 시간에 50%를 돌파했고요. 그 다음에 열흘이 안 되는 기간에 60%를 돌파하면서 신기록을 달성했다고 하네요. 현재 10월 말까지 75%의 동의서 진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조합 설립을 위한 추정 분담금 산출에 들어가고요. 그것이 마무리가 되면 조합 설립 총회를 갖다가 연말까지 여는 것을 지금 목표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상당히 갈 길이 멀어 보였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인해서
상당히 근접한 상태입니다. 1구역부터 5구역까지는 거의 동이율 부분에서는 75%를 모두 돌파하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압구정 1구역도인데요. 지난번 신현대편과 크게 다른 것은 없고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 한남대교편 좌측에 공원이 이렇게 2100여 평 생기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 한강변에 하늘색으로 표기된 부분, 이 부분이 수변 저층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쪽에 지금 서 있는 동들이 1차에서는 2동과 3동 이게 서 있죠. 그래서 1동과 1단지와 2단지가 합심을 해서 설계를 잘 뽑지 않으면 1차 분들도 결코 유리하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서로 합심을 해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역시 이 연두색 공공보행통로, 여기도 이거 전혀 뭐 공공보행통로, 여기 뭐 누가 외부 사람이 일로 지나다닐 일이 없어요. 이름이 공공보행통로인데 실제로는 단지 내 뭐 다른 통경축 그런 개념이라고 일단 봐야 되겠죠. 학교는 신사중학교와 현대고등학교, 지금 그 평판이 좋은 두 학교를 바로 지근거리에 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 초등학교짜리 예정되어 있고, 신현대와 공유를 하게 되는 이 공원 겸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신현대와 마찬가지로 이 초등학교를 대로를 건너서 가게 되는 이제 불편함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집값에 조금 주는 악영향도 조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성 1차와 2차는 최근 단지의 볼륨이 커지고 커뮤니티 시설이 강화되는 추세에서 갈라져서 재건축을 하는 것은 추세에 역행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1차가 2, 3개동 합해서 재건축을 한다 해도 세대수가 적으면 나중에 단지 집값이 나가질 않습니다. 여기 미성단지 사시는 분들은 자신이 뭘 가졌는지, 어떤 보석 같은 걸 가졌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잠깐 여기서 구글 어스를 이용해서 지형지물 잠깐 살펴보고요. 미성에서 미성을 설명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이 상권과 관계된 것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지금 노란색으로 표기된 것이 지금 가로수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신사역인데요. 신사역은 이번에 3호선 신사역에 지금 신분당선이 지금 연결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위례신사선이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사역이 굉장히 커져요. 이 신사역을 그 중심으로 보통 옛날에는 뭐 사람 만나자 그러면은 제 시대에는 종로 같은 종로 서적 앞, 뭐 서울역은 뭐 서울역 시계탑 앞 이런 식으로 어떤 랜드마크가 있었잖아요. 네, 이 신사역이 이 강남에서 랜드마크가 될, 여러 군데서 오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만나기 위해서는 뭐 접근이 쉬워야 되지 않겠어요? 불변의 진리죠. 그래서 여기 요걸 갖다 살펴보면 여기가 지금 이제 가로수길을 위시한 가로수길 상권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로데오 상권인데, 이 상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느 상권이건 대형 상권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기본적인 그 사항들인데요. 가로수길 한번 살펴보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 한번 잠깐 볼게요. 이것이 지금 고도 프로필인데요. 신사역에서 신사역 방향에서 가로수길로 접근하는 그 방향 도로 경사도입니다. 지금 여기 처음 시작점이 한 약 고도가 31m. 그래서 쭉 내려가면 여기가 이제 그 내리막길이에요. 압구정 미성 쪽으로 가면서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내려가느냐 하면 31m에서 20m까지 고도가 지금 낮아지고 있는데 오는 거리가 약 606m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거리면 사람들이 걷는데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한번 보시면요, 이 길 같은 경우에 말이죠, 신사역에서 지금 이게 가로수길이 그냥 우연하게 생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쪽으로 생성될 필연의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여기 보시면 쭉 여기 비교적 평탄해요. 그러다가
요 가로수길 입구가 시작되는 여기서부터 급경사가 시작이 됩니다. 얘가 고바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런 길로는 걸어서 잘 통행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대형 상권도 형성되질 않고요. 국내에 있는 대형 상권들, 명동이나 뭐 강남역 상권이나 어떤 이런 상권들 보면 모두 이렇게 평평하고, 표현으로 시작을 하면 물을 부었을 때 물이 고일 수 있는 장소, 그러니까 물이 고이는 곳에 사람도 많이 모인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상권이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는가, 그런 것들도 이 주거 환경을 결정짓는 큰 요소이기 때문에요. 또 요거 한번 볼까요? 이 길은 지금 미성 앞에서부터 저쪽 청담동까지, 그러니까 압구정로를 쭉 싸고 도는 길이죠. 여기서도 보면은 뭐 이쪽은 지금 그 한남대교 쪽에서 내려오는 길이라 여기가 이제 다소 높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보세요. 여기 평평하다가 여기 지나면서 현대고등학교가 앞에 지나면서 이게 고도가 높아지죠. 그래서 여기도 짧은 구간에 큰 상권이 형성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아까 여기가 지금 가로수길 내려오는 길 아닙니까? 여기가 평평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권이 어디 형성되느냐 하면은 이 자리인 거죠. 여기 지금 로데오 쪽 살펴봐도 지형이 대동소이해요. 다른 데들은 다 이 고도가 들쭉날쭉 높아요. 여기 압구정동에서는 이쪽 부분이 높은 지역이고요. 또 여기서 이쪽으로 가도 높아지고요. 이쪽으로 가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경사가 지는 상황이고요. 대형 상권이 형성되는 자리가 이쪽 가로수길 쪽 동네하고 이 로데오밖에 실상 없어요. 그래서 이런 대형 배후 상권이 발달되는 것은 이 단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큰 혜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집값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요. 잠깐 미성 경사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 길이죠. 완만해요. 여기 시작되는 게 22m, 제일 높이 올라간 게 24m. 한 2m 정도의 표고차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주목하실 게 지금 여기까지 거리가, 앞에서 거리가 약 223m죠. 그 다음에 신현대 고도 프로필을 한번 볼게요. 신현대 같은 경우에는 미성보다는 다소 높지만 여기 지금 여기까지 4m 높아졌다가 그 뒤로 좀 낮아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하실 거는 앞에서 저 뒤에까지의 거리예요. 이게 지금 약 401m. 그러니까 아까 미성보다 약 2배 정도 깊죠. 구현대 한번 잠깐 볼게요. 여긴데요. 보시면 여기 35m에서 38m 높아졌다가 낮은 곳은 29m, 뭐 한 6, 7m 차이로 이 굴곡이 져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길이에 주목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577m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 강변 조망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결국 강변 쪽으로 나가야지 이 조망권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쉬는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강변 조망권을 보고, 보통 2선 쪽에 이렇게 사이사이에 배치를 한다 그래도 조망을 보는 거는 2선까지가 한계입니다. 이 뒤에 들어서는 아파트들은 강변 조망은 기대하기 힘들어요. 그렇다면 나머지는 전부 이 안에 녹지 조망이나 이쪽, 여기는 전부 뭐 저층 건물들이니까요. 앞으로는 탁 트이는 전망을 볼 수 있겠지만요. 어찌됐든 강변 조망권에 주목을 한다 그러면 강변 조망권을 누리기 위해서 이동하는 거리,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성에 비하면 신현대는 2배, 구현대는 3배가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상대적으로 미성이 강변 조망권을 누리기 위해서 이동하는 거리가 짧다. 이것도 강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얘기와 일맥상통하느냐 하면은, 결국에는 보세요. 이 폭이 여기서 이만큼 아닙니까?
신현대는 이 폭은 큰 차이 없어요. 구현대는 좀 더 넓지만요. 한 이 정도에서 한 거의 2배 가까이 되죠. 폭은 넓고 길이는 짧다. 결국 강변 조망이 잘 나온다. 라는 뜻이죠. 다시 돌아와서요. 미성은 지금 아파트 지을 수 있는 땅이 18,500평 정도, 거기에 1245세대니까 한 세대당 대지 지분 따지면 한 15평이 약간 못 미칩니다. 지난번 신현대는 거의 20평 정도 가까웠죠. 그러니까 그만큼 약 4분의 1 정도 사업성이 떨어진다. 그런데 1차 분들은 오히려 신현대보다 사업성이 높은 편이고 2차 분들이 약간 떨어지는 거는 강변 조망권으로 상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 때 대지 지분이 적고 전용 면적이 약간 적어서 다른 데보다 좀 싸게 샀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조금 더 내는 거는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한 27억, 28억 하는 그 아파트들하고 같은 조건의 어떤 결과물을 생각하면 그거는 약간 난센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미성은 여기 가로수길 강력한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탄한 지형, 앞으로 더 커질 이쪽 상권에는 다양한 저것들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미성은 이 신사중학교와 현대고등학교 상당히 평판도 있고 평판도 좋고 실력도 있는 그런 학교들이죠. 그래서 두 학교 취약시키기 위해서 이사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고요. 집값 상승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학교 두 개를 끼고 있어요. 초등학교는 나중에 지금 여기 신구 초등학교 여기 있죠. 길 건너서 일단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미성 상가가 있는데 미성 상가가 생각보다 만족도가 높아요. 그래서 그쪽에 애지간한 것들은 뭐 전부 다 들어있고요.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면 뭐 외부에 나갈 일이 별로 없는 그런 편의 시설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미성 2차에는 일부 지하 주차장들이 있는데요. 압구정동 다른 단지에 비해서 주차가 비교적 괜찮은 편입니다. 물론 아주 여유가 있진 않지만 그래도 신현대나 구현대, 뭐 한양 쪽 이쪽에 비하면 주차 천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성의 특장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요. 조금 이따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지만 강변 조망에 특화된 단지입니다. 그리고 세대수가 지금 1245세대 정도면 빠른 재건축에 유리한 규모예요. 이 정도 같으면 뭐 주민들 동의서 마음만 먹으면 걷어내고 그러는 거 5, 6개월 안에 충분히 가능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주차가 좋아서 실거주에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현재는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사유로 저평가가 된 상태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압구정동에서는 현재 가격대가 비교적 전세가는 좀 받쳐주고 그리고 매수가는 좀 낮은 편이어서 압구정에 진입을 해야 되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하시거나 하신 분들, 신혼부부들, 그리고 30대 젊은 부부들 진입하는데 어떤 압구정 하는데 어떤 단초를 제공해주는 단지입니다. 신사종과 현대고를 끼고 있어서 임대 수요도 높은 편이고요. 한마디로 가성비가 좋다. 그 다음에 제가 미성을 주목하는 거는 이제 따로 있는데요. 미성 단지는 거의 4면, 3과 2분의 1 면이 다 트여 있어요. 그래서 다른 단지보다 월등하게 조망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조망에 따른 설계의 용이성, 이거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 압구정에서 제가 볼 때는 특별한 몇 개 단지, 가령 나중에 지어질 주동 역할을 하는 아파트들, 그리고 일부 펜트하우스 세대, 이런 것들은 이런 설계가 나올 수 있지만 압구정 미성은 이런 파노라마 뷰가 나올 수 있는 어떤 이런 세대수가 제일 분포가 크지 않겠나, 높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령
신현대나 구현대 35평대가 나중에 재건축을 해서, 물론 이제 그 강변 조망을 보기 위해서 이제 배치들을 하겠지만, 거기는 그 땅이 깊어가지고 결국 3선, 4선의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고, 그 아파트들은 결국 조망을 못 보게 되는데, 그 조망을 못 보게 되는 아파트와 나중에 미성 쪽에 이렇게 시원하게 조망이 나오는 아파트가 동시에 있을 때 어떤 지역적인 핸디캡 이런 걸 갖다가 지어내고 어떤 게 비쌀지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아파트가 나중에 가격이 더 비싸질 가능성이 좀 높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들게 하는 대목이에요. 제가 주목하는 건 이런 점입니다. 이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미성은 이 땅의 폭이 신현대나 구현대에 비해서 짧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쪽은 지금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방면이죠. 그리고 이쪽에는 지금 저층 그 가로수길 되게 5층에서 6층 이하의 작은 건물들이 배치되어 있고요. 북쪽으로는 당연히 한강이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반포 잠원 쪽에서 올라오는 도로가 이렇게 경사가 있잖아요. 꼭지점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보이는 뷰가 파노라마 뷰가 나옵니다. 제가 설명 끝나고 영상 첨부해 드리겠지만 이쪽 뷰가 또 아주 끝내줘요. 그리고 북쪽으로 조망 나오고, 또 동쪽으로도 지금 그 신현대 쪽에서 그 같이 공유하는 이 현대고등학교와 초등학교짜리 공원짜리 이쪽으로도 역시 축조망도 나오고요. 사면이 다 트여 있어요. 프라이버시 보거나 조망에는 특화된 단지다. 거의 뭐 설계만 잘하면. 그리고 제가 여기 뭐 그림을 갖다 이렇게 좀 넣어놨는데, 이거는 어떤 뜻으로 넣어놨냐 하면은, 또 하나 주목할 게, 지금 다른 단지들은 조망이 나온다 하더라도 대개 설계가 타워형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 타워형과 보통 이 판상형, 이 아파트 단지에서 지금 이제 어떤 평가가 있는 거는, 판상형 똑같은 단지에 똑같은 비슷한 그 위치에 있는 그 아파트라면 판상형이 집값이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이 미성은 전세대 판상형 설계로 이 조망에 도전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자형 건물을 갖다가 여기다 한번 넣어 봤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막강한 잠재력, 그래서 제가 여기 미성을 압구정의 숨은 진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성단지에서 총평을 하면요, 1차에 비해서 높은 2차의 용적률은 이제 추가 분담금의 원인이 될 겁니다. 지금 제초원과 분상제 같은 걸로 인해서 일반 분양을 많이 해봐야 남 좋은 일만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능하면 그 지난번에 제가 설명할 때 그 아크로 리버뷰 예를 들어드렸죠. 595세대 중 41세대만 일반 분양을 하면서 추가 분담금을 한 3억 가까이 냈는데요. 그 3억 가까이 내는 그 비용이 결국 내가 내 집값을 상승시키는 기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와 다른 입장 차이로 인해서 사실 뭐 다른 입장 차이라고 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입장을 갖다 뭐 구체적으로 견주어 본 적이 없으니까요. 어떤 일방적으로 뭐 그렇지 않을까라는 이제 걱정에서 그런 그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어떻게든 거리를 좁혀서 잘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그 난점도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재건축 시 상당한 가치 상승이 예상돼요. 특히 1차 단지 같은 거는 지금 용적률도 낮고 강변에 그 위치한 두 동도 있고요. 그 두 동의 그 가구 수면 세 동은 전부 1동도 모두 조망이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전향적인 자세 이제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가장 큰 리스크는 조합 설립이 현재까지는 불투명하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뛰고 있는데 그것이 이번에 잘 되길 바라고요. 이번에 조합 설립이 성공한다면 더 할 나위가 없다,
라는 것이 저의 총평입니다. 미성단지가 실제로 좀 저평가된 원인 중에는 압구정역에서 조금 멀고, 그리고 미성이라는 네임밸류가 현대에 비해서 떨어졌고요. 그리고 대지 지분이 적다 하는 인식이 깊게 박혀 있었죠. 그런데 이 네임밸류라든지 어떤 대지 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번 재건축을 하게 되면 그것에서 모두 벗어나게 됩니다. 사실 미성이 어떤 브랜드로 할지, 현대가 어떤 브랜드로 할지는 모르지만 이때까지의 재건축한 단지들을 보면은 반드시 미성도 결코 뭐 이상 그 2류나 3류로 우리 그 브랜드로 짓진 않겠지만요. 그것과 관계없이 단지 설계가 얼마나 잘 나오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고요. 그런 비합리적인 어떤 그 평가에 의해서 저평가되었던 것이 한 번에 불식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 재건축입니다. 미성은 위치상이나 세대 규모로 보나 아크로 리버파크와 비견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망은 오히려 그보다 훨씬 낫고요. 그 외에도 떨어질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약간 모자라는 뭐 대지 지분이나 사업비는 조합원들이 돈을 조금 더 내면 돼요. 건축비 많이 내봐야 평당 1,000만 원이고요. 40평 해봐야 4억입니다. 이 겁낼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내면 그 몇 배 집값이 오를 텐데요. 일반 분양에서도 당연히 어느 정도 사업비가 충당될 거고요. 결국 미성은 재건축을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느냐와 얼마나 멋진 설계를 뽑아내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압구정 2구역 미성단지 리뷰를 마치고요. 조합 설립을 위해 애쓰시는 소유주분들 힘내시라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마치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